카톡도 마찬가지. 가자, 수원. 자, 일단 너희들이 뭐 수원을 지금 당장 뭐 시험 대비를 하는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엄청난 막 필러 문항이나 이런 것까지는 좀 진행을 하지 않을 거고, 특히 오늘 하는 지수 파트는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중등 과정에서의 연장선에 있잖아. 그래서 딱 외울 것들만 호다닥 외워버리고 다음 시간부터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로그로 넘어가면 상용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의 상용 로그는 사실 그냥 뭐 밑이 생략되어 있는 로그는 상용 로그라 부르고, 밑이 생략되어 있으면 밑을 10으로 본다 까지만 알면은 사실 거의 끝나는데, 근데 그거를 교육과정에 없는, 이제는 사라진 그 녀석을 일단 나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 그거 조금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가면은 약간 수능용으로 맞춰서 수업을 좀 해줄 거고, 일부 몇 개만. 문제들이 쉬워서 사실 짱중요한은 조금은 뭐 이제 내가 설명하는 거랑 문제 푸는 건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건 그쪽으로 해서 좀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보여줄 거고, 삼각함수 이후로 넘어가면 사실 똑같고요. 그래서 너네 혹시 그 강의 계획표 일전에 받았을 때 혹시 진도 얼마만큼 나가는지 그런 거 받은 거 있어? 수학 원 진도 계획표 같은 거 받은 거는 없어? 일단 알겠어요.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은 주 1회니까 중간고사 시작되는 데까지 거의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하면은 많이 할 정도일 것 같기는 해. 일단 시작합시다. 오늘은 쉬어가는 타임, 지수 파트입니다. 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하러 가야지? 거듭제곱근이라는 녀석에 대한 거 먼저 설명했던 거 기억날 거야. 그래서 중딩 때 배웠던 제곱근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해보자.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제곱근이라는 거는 중딩 거니까 물론 써도 좋고, 좀 이따가 이제 세 번째 n제곱근 쓸 건데 그때 이제 좀 필기할 사람들은 그때부터 필기하시고 지금은 가볍게 쳐다봅시다. 제곱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제곱근의 정의가 뭐예요? 나경이? 맞나? 바로 아빠네도 나경이가 있어가지고 이름이 헷갈려서. 나경이 맞지?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잘 모르나? 이제 내가 설명하는 방식은 사실 모르겠다. 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입투스 때도 그랬고 종로 때도 그랬고, 나는 이제 좀 뭐라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좀 정의에서부터 많이 출발하고요.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 라는 식의 약간 내신용 수업들이나 이런 거는 내신 대비 때만 할 거고, 평소 다른 수업들은 3월달 수업 때는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부터 쭉 많이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 잘 기억해둬야지. 제곱근의 정의는요, 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는 그런 x를 뭐라 불러요? a의 제곱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중딩 때 학교 시험에 어떤 거 나와? 되게 쉬운 거.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구분 짓는 거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제곱근 a는 루트 a를 의미하는 거고,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다 말하는 거고, 어찌됐건 여기서 내가 맞추고 싶은 포인트는 근이라는 글자. 제곱을 했을 때 생기는 근, 뭐야?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을 의미하는 거거든. x값, 성립하도록 하는 x값.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바라볼 거야. 그럼 두 번째, 너희들이 이제 나랑 수학상을 나랑 해왔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수도 있는데, 함수에서부터 설명이 이어져 나오는 게 방정식입니다. 사실 이제 내가 여기서는 처음 수업하느라 1학년 과정들을 많이 좀 다뤄줄 거야. 내가 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를 잘 봐. 함수입니다. 어떤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y는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둘이 만나는 뭘 찾아달래? 교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너희 둘이 뭐하니? 연립하잖아. 연립을 합니다. 뭐예요? fx는 gx.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럼 거꾸로 방정식에서 함수를 해석을 하러 가보면 뭐야? 는 상태로 만들어줄게. 양변을 뭐 해주면 돼? y는을 붙여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찾아가는 게 방정식이에요 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보자.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x제곱은 a라고 하는 녀석을 y는 x제곱, y는 a라는 두 함수에 대해서 교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들어가면 x제곱이라는 함수 그려봐. 좌표 축에다가 x제곱이라는 함수 그려보자. 어떻게 생겨요? 요겁니다. 그 다음에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볼게.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기고 a가 0이면은
이렇게 생기고 A가 음수면은 밑에 생긴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뭐 해보자. 만나는 점을 한번 확인해보자. A가 양수면 두 개에서 만납니다. A가 0이면 하나에서 만나고요. A가 음수면 만나지 않아요. 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 표 기억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A가 어떤 냐에 따라 뭐 양 두 개, 한 개, 0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 세제곱근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건 안 써도 된다 그랬지. 3승을 했을 때 A가 되는 X가 있다면 그 X를 뭐라 불러요? A라는 녀석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해석을 할 거야. 근이라는 거는 방정식이고, 그러면 3승은 A라는 방정식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뭐 해줘봐? 두 개의 함수로 해석을 해줘봐. 그러면 x3승이라는 함수랑 y는 a라는 함수에 대한 얘기다. 그치? 그놈의 교점을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3승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생겨? 여기. 그러고 나서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주게 되면 a가 양수면 여기, a가 0이면 여기, a가 음수면은 여기. 몇 개씩 생겨요? a가 양수든 a가 음수든 a가 0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공식화 해보자. n제곱근. 이게 이제 진짜지. 거듭제곱근. 그럼 얘는 뭐겠어? n승은 a라는 역시 방정식이 있을 때, 또는 x를 n승을 하면, n제곱을 하면 a가 나오는 수가 있다. 그런 x가 존재한다면 그 x를 뭐라 불러요? a라는 녀석의 n거듭제곱근, n제곱근이라고 불러주게 될 겁니다.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근이고 방정식이네. 방정식을 풀어보자. 두 개의 함수를 해석을 해보자. y는 xn승, y는 a. 근데 너희들 잘 알고 있잖아. x의 n승이라는 함수를 그리고 싶어. n이 어떻느냐에 따라 그래프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맞죠? n이 어떤 경우와 n이 어떤 경우?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로 갈라지게 되고, 홀수는 1 말고 3 이상. 그때 n이 짝수면 어떤 함수? 2차 함수 x제곱이랑 거의 똑같이 생긴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거기다가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주게 될 때 양수면은 두 개, 0이면은 하나, 음수면은 없어요가 나오게 된다. 그렇지? 두 번째 n이 홀수면 역시 방금과 유사합니다. 조금 각도는 달라지겠지만, 공률은 달라지겠지만 생긴 건 결국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x의 n승을 그려봤습니다. 그때 a라는 놈이 양수면은 여기, 0이면 여기, 음수면은 여기. 만나는 점은 무조건 몇 개가 되어요? 하나가 됩니다. 맞죠? 그때 여기서 하나 더. 지금 우리가 내가 뭐 하고 있었어? 함수로 해석을 했거든. 함수로 해석을 할 때는 좌표평면의 그림을 나타냈고, 좌표평면은 수직선. 수직선의 정확한 이름은 실수직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함수로 해석했다라는 거는 범위 자체를 뭐로 한정 지었다는 얘기야? 실수의 범위로 한정 지었을 때 뭐 여기 이제 표를 쫙 그려주게 되겠지. 그 표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굳이 뭐 처음부터 외우면서 시작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알았죠? 예준이었나? 예준이 맞지? 아, 그래요. 자, A의 n제곱근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 너희들은 먼저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n이 무슨 수? 짝수냐, n이 홀수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이 표를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원래 이 표 안 그려. 너희들이 이제 해왔던 방식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그려주기는 하는데, 나는 원래 표 안 그립니다. 양수이고 짝수일 때는 몇 개가 발생해요? 두 개요. 짝수고 0이면 몇 개 발생해요? 하나요. 당연히 0이라는 값이겠죠. 짝수인데 음수면은 몇 개 존재해요? 개수 자체는 0개 존재해요. 괄호는 0개야. 개 쓸까? 여기다 개 쓰자. 최덕진 쌤이야?
괴성을 지르시면서 수업하는구나. 내 스타일도 약간 저렇거든. 조만간 너희들 시끄러울 수 있어. 정규반에서 최덕진 쌤 으악 하는데 나도 으악 하거든 나중에. 옆반에서 막 시끄럽다 막 치기도 해 쌤들이. 아무튼 가자. n이 홀수예요.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 무조건 한 개, 한 개, 한 개가 됩니다. 자, 뭐요? 단 실수의 범위에서는. 맞지? 값은 뭐가 돼? 값은 사실 쓸 필요가 없는데 뭐 일단 할게요. 뭐야? n제곱은 n제곱. 개수가 중요합니다. 알았죠? 없지? 요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64라는 녀석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미쳤나봐요. 64가 나오면 안 되지. 81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참거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너희들의 확인 요소는 총 몇 가지? 3개입니다. 3개. 알았죠? 제일 처음에 확인을 해둬야 되는 게 뭐요? 얘를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 알았죠? 아니지. 그 전에 하나의 문제 더 하고 가자. 하나 더 해볼게. 마이너스 243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녀석의 뭐? 5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3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너희들의 제일 먼저 확인할 요소는 실수인 것은 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 실수인 것은 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4제곱근은 몇 개? 4개. 왜 이렇게 울리지? 나만 울리냐? 5제곱근은 몇 개? 5개. 3제곱근이면 몇 개? 3개. 실수인 것은 이란 말이 없다면 그럼 얘는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왜? 나만 울리냐 근데? 내 목소리 되게 울리지 않아? 그렇지? 최덕진 쌤이 할 때도 그래? 아 그래? 원래 그래? 그럼 얘는 개수 자체가 틀렸잖아. 값을 보기 전에 개수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값은 아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개수에서 일단 끝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할 요소는 그럼 실수인 것은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개수가 좀 달라진다, 그치? 실수인 것은이라는 말이 없으면 4제곱근, 3제곱근, 5제곱근에서 끝나고 개수는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얘를 바라봅니다. 뭐요?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먼저 바라보세요. 그러면 실수인 것은이라고 물어봤는데 홀수 제곱근을 물어봤대. 그러면 뭐 하면 끝나? 무조건 한 개라고 하면 끝난다, 그치? 그럼 개수 맞아, 틀려? 맞아. 그럼 이제 얘를 보면서 뭐 해주세요? 이제 값을 진짜 찾아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러면 아까 80일 적어 가자. 80일에 4제곱근은 2개이다. 일단 참이겠지 얘는. 실수인 것.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얘는 일단 참이에요.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 실수인 것은 이라는 말을 먼저 확인하세요. 알았죠? 두 번째로는요. 무슨 제곱근? 짝수 제곱근을 물어봤네. 그러면 세 번째 확인 요소. 짝수면 일단 뭐부터 확인? 예의 부호를 확인합니다. 무슨 수? 양수. 자, 그러면 뭐야? 실수인 것들 중에서 짝수인 것, 짝수 제곱근인 거. 몇 개?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이면 없어. 무슨 수? 양수니까 2개. 맞아요? 네, 참이에요. 하고 끝나는 거다, 그치? 그런 형태의 문제들 당신들이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언제? 내신 대비로. 요거는 사실 학교 시험에는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나와 안 나와? 거의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는 어디로 넘어가야지? 거듭제곱근의 연산, 계산으로 넘어갔을 때 또는 기본 법칙, 연산 법칙 등등등으로 부르는데 그 녀석에서부터 문제가 등장하고 얘네들은 사실 딱 내신용 참고지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그럼 일단 요거 필기하실 분들 필기하시고 일단 거듭제곱근의 연산 법칙 또는 계산 법칙으로 넘어갈게.
그리고 일단 위에도 쓰고, 저 보이나 모르겠다. 이쯤 써버리면 여기가 빛이 비쳐가지고 여기 요런 데 앉는 애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일단은 위는 좀 비워둘게. 알았지?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나 키 커. 알았지? 자, 거듭제곱근에 뭐 하자? 연산 법칙으로 가보자. 왜 지었지? 위로 가자. 거듭제곱근의 기본 성질이라고 부르자. 나는 연산법칙이라 부르는데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라. 자, 거듭제곱근의 기본 성질로 넘어갑니다. 너희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준 씨, 오, n제곱근 A. 아이씨, 왜 이래? 미쳤나 봐. n제곱근 A 그리고 뭐 해줘요? n제곱근 B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뭐 하라고 배웠어? 하나의 n제곱근으로 합칠 수 있습니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을 겁니다. 맞죠? 두 번째,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뭐도 해봐야지? 나누기도 해봐야지. 나누면 어떻게 하라 배웠어? 역시 하나로 합칩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너네 알고 있잖아. 복소수, 수학상에 복소수를 할 때 앞에 마이너스 붙는 경우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언제? 막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여기는 둘 다 음수 할 때 그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범위만? 실수의 범위만 다룹니다. 그래서 A와 B는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라고 한정 지어놓고 갈게요. 오케이? 실제 존재하는 실수의 범위에서부터 출발합시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뭐 나오냐면 n제곱근 안에 m제곱근 안에 a가 들어갈 때 이거 어떻게 알아배웠어?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합칩니다. 맞죠? 그때 nm 어떻게 해줘요? 여보세요? 어떻게 해주죠? 곱해줍니다. 맞나요? 지금 뻘쭘해서 대답 안 한 거지? 그렇지? n과 m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곱근 앞에 붙어있는 이 곱의 상황에서 곱하기 기호는 뭐야? 교환법칙 성립하거든. 그럼 얘를 잠깐 뭐로 고치고 오면 m제곱근, n제곱근 둘이 곱해서 제곱근에 a라고 표현을 해주면 다시 뭐 해줄 수 있네? 얘를 루트 씌워서 분리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로 가기도 해요? m제곱근에 n제곱근 a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두 가지로 쓰이지. 곱해주는 걸 분리하거나 분리된 거를 곱해줄 때 쓰기도 하지만 둘이 뭐 해줘요? 자리 바꿀 때도 사용합니다. 맞나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누구 있어? n제곱근 a에 m승이 있을 때 그 녀석을 필요에 의해서 뭐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곱근을 나타내는 요놈과 제곱을 나타내는 요놈에다가 똑같은 수 p를 곱하거나 약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날 거예요. 맞나요? 됐죠? 네, 여기까지. 요런 녀석들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예준이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 자네 괜찮나? 자, 요거 가지고 이제부터 거듭제곱근 기본 성질 연습 열심히 하게 됩니다. 맞죠? 자, 짱 중요한 유형은 사실 거듭제곱근에 대한 연산을 많이 설명을 안 할 수도 있기는 해. 잠깐만, 내가 교재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좀 같이 보자. 먼저 지수 로그가 바로 나와?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몇 번 풀어볼 거냐면 2번 하나 좀 풀어보세요. 너네가 만약에 마플이나 센을 대부분 해왔으면 사실 이런 기본 문제는 생략하고 싶기는 한데 바로 적당한 심화 쪽으로 넘어가고 싶기는 한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말레 PM이나 막 이런 거 하다 오니까 애매한 것 같아서 잘하네. 여기만 맞다. 상위권만이지.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지? 자, 잘 풀어올 수 있죠? 딱히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혹시 2번 잘 안 풀린 사람 있나? 하고 있네. 잠깐 나 프린트 좀 갖고 올게. 교재 뽑아놓은 거. 답은 다들 2번 나왔을 겁니다. 자, 근데 너네들도 해서 알지? 사실 지수를 배우고 나면 거듭제곱근의 연산이 편해? 지수의 연산이 편해?
지수의 연산이 훨씬 편하지.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지수로 바꿔서 푼 사람들도 잘 했어요. 그게 훨씬 빠를 겁니다. 너네들도. 그래서 나도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나중에는 거듭절권 문제를 다시 풀어서 지수로 싹 다 바꿔서 풀어봐 훨씬 쉽지 막 이런 거 확인을 시키는데 처음 할 때는 지금 너희들은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뭐 하러 가볼게요. 먼저 얘를 이용해서 풀러 갈 건데 내가 하나 설명 안 했었다, 그렇지? 뭐 안 했었냐면 n제곱근의 a에 m승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뭐 해줘도 돼요? n제곱근 a를 전체 m승 하셔도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거 6승을 어디로 넣어도 돼? 안으로 넣어도 됩니다. 맞죠? 그러면 둘이 뭐 해줘도 돼요? 따로 쪼개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4제곱근의 a에 곱하기 4제곱근의 b 둘이 따로따로 쪼개줬어요. 역순. 그리고 나서 전체 6승을 하고 있는데 6승은 우리 지수법칙에서 각각 6승, 6승 씌워줘도 되고 6승은 뭐 안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뭐 해줘? 얘를 요놈에 의해서 약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곱근, 2제곱근의 a의 3승. 그때 2 남는 건 사실 생략하셔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하러 가는 거야? 얘 막 찾으러 가는 거지. 이런 형태. 찾아가지고 뭐 하러 가시는 겁니다. 바로 대입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뭐네? 4제곱근 안에 b의 6승, 24 바로 넣을 수 있겠네. 뭐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됐죠? 네. 그 이하 과정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약분 굳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도 돼? 4제곱근 안에서 a의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그 녀석의 3승으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뭐 해줘도 되고 6 해줘도 되고. 보통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됐지? 네. 그렇게 거듭제곱근 연산을 쭉 연습을 하고 나면은 어디로 넘어가요? 지수로 넘어갑니다. 근데 수원에서 나오는 지수는 실제 지수를 새롭게 배우는 거니? 아니죠. 지수를 뭐 하러 가는 거야? 확장하러 갑니다. 그 확장하기 위해서 사실 이 녀석을 배운 거잖아.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지수들은 여기가 전부 다 무슨 수였거든? 자연수뿐이었거든. 그래서 수원에서 추가되는 건 일단 누구누구 추가되고 0과 음의 정수 추가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수의 범위로 넘어가고 거기다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 포함을 해서 유리수의 범위로 넘어가고 유리수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무리수 확인을 해서 실수로 넘어가고 이렇게 확장을 해가기 위해서 먼저 0이라던가 음수 그리고 분수꼴의 지수들을 설명을 하러 간다 그랬지.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A의 몇 승? 0승부터 출발합니다. 얼마요? 그렇지. A의 마이너스 1승은 뭐예요? A분의 1.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승은 뭐가 되지? A의 N승의 역수 혹은 A분의 1의 N승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A의 N분의 1승은 뭐라 배워요? N제곱근의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N분의 M이라는 분수 지수가 들어가면 몇 승? N제곱근의 A의 몇 승? M승. 그래서 얘를 얘로 바꾸는 것보다 거꾸로 사실 거듭제곱근으로 나와 있는 녀석을 지수로 쭉 확장시키러 가는 녀석들을 많이 쓰게 될 거야. 거듭제곱근 연산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누구? 지수법칙으로 들어갑니다. 지수법칙은 중딩 때 배웠던 게 그대로예요. 그래서 너네 전에 했던 교재들 좀 개념 자세하게 좀 써져 있는 그런 문제들 말레PM이나 RPM 보면 지수법칙을 쭉 설명할 때 뭐해? 처음에 자연수 중학교 때 배웠다 라고 하면서 정수의 범위로 가서 정수의 범위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 대신에 이런 것들이 좀 간략하게 돼 있지. 중딩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A의 n-n이고 1이고 A의 n-n분의 1이고 라고 배웠을 거야. 왜? 음수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중학교 때는 없었잖아. 근데 그 녀석을 뭐 하나로만? 얘 하나로만 설명합니다. 정수로 가면 왜? 역수가 설명이 되거든. 음수지수가. 맞죠? 그리고 나서 유리수로 넘어가면 또 뭐해? 얘네들이 문자만 툭툭 바뀌어 있잖아. R과 S로. 그건 유리수 범위에서도 성립한다. 그러고 나서 그걸 어때? 무리수는 따로 추가되는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다음과 같이 실수의 범위에서도 항상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 설명을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수법칙 뭐 다시 한번 써주면은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뭐예요? A의 X 플러스 Y승과 같은 지수법칙들이 여러 가지 막 등장합니다. 맞죠? 그거를 내가 지금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때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는 무슨 수? A가 무슨 수? A가 무슨 수? A가 무슨 수?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 얘들아. 이거 꼭 기억해둬야 돼. 알았죠? 왜? 법칙이잖아 법칙.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 중딩 때 다 했어. 결국 중요한 거는 참거집 문제에서 나오는 이런 거. 하나 더 있어. B도 있다.
요런 거 너희들이 놓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로그로 넘어가려면 근데 이거 기억해야 될 텐데. 아무튼 지수 법칙은 항상 무슨 수에서만 성립합니다. AB가 양수에서만 성립합니다. 왜요? 우리 아까도 저기 거듭제곱근에서도 했잖아. 어떤 음수에 대해서 x라는 게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법칙이 돼서 항상 성립해야 돼. 근데 만약에 뭐가 돼버리면 2분의 1승이 돼버리면 얘 무슨 수야? 허수가 되잖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를 가지고 법칙을 만들 수 있어? 아니요. 깨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A와 B는 양수를 해놓고 이것 때문에 참고지 문제 많이들 틀립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알았죠? 로그의 정의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니까 이게 지수로그가 같이 있네. 오늘 로그까지 해버리자. 가능하잖아. 그치? 자, 갑니다. 세 번째 지수 법칙 뭐 있지? 또 뭐 있었지? A의 X승에 전체 Y승을 하면 뭐 해주세요? A의 XY승으로 가기도 하고요. XY 자리 바꾸면 A의 Y승을 전체 X승으로 가주세요. 이것도 성립하고 마지막이 A의 X승과 B의 X승이 있으면 둘이 A, B로 합쳐서 한 방에 X승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지수 법칙이고 실수의 범위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무리수 지수는요. 방법은 똑같고 뭔가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지수 법칙. 지수 전부 다 진행한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로그까지 한번 더 넘어가 봐야지. 잘하네. 자, 로그로 가봅시다. 로그라는 녀석의 등장 배경부터 설명해보자. 얘들아, 이건 안 써도 돼요. 2의 X승이 8이래. X 얼마야? 모르는 사람 없지? 이 질문 대답 안 한 거지, 지금. 그 다음에 하나 더. 3의 X승이 243이야. X 얼마예요? X 얼마야? 그렇지. 5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다 찾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다? 분명히 우리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봐봐. 2의 1승이 2고 2의 2승이 4니까 2의 X승이 뭐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그 사이에 만족하는 실수 하나 X 있지 않을까? 왜? 실수의 조밀성에 의하여 1과 2 사이는 어떤 X에 의해서 2와 4 사이는 어떤 3이란 놈이 만족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녀석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너희들이 지수만 배운 상황에서 이거 설명할 수 있어 없어? X가 무엇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거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지수를 구하기 위한 누구? 로그라는 녀석이죠. 그래서 로그의 정의로 들어가면 먼저 어디부터 출발해? 지수부터 출발을 합니다. 로그의 정의는 A의 X승이 B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X를 설명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로그의 정의다. 그치? 그때 뭐가 나와? 로그의 여기 지수꼴의 밑을 로그에서도 밑으로 여기 있는 값을 로그에서 여기로 이 녀석의 이름을 우리는 진수라 불러주기로 했고 맞지? 이렇게 이제 불러주게 돼서 너희들이 제일 처음 수1을 했을 때는 다음 지수에 관련된 식을 로그로 표현해 보시오라는 문제 열심히 만났을 겁니다. 맞나요? 그 녀석들 연습은 지금 안 할 거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다루고 넘어갈 건데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로그라는 녀석이 뭐 하기 위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옛날 셈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옛날에는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 불렀냐면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고 불렀어요. 요즘은 근데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오는 문제집이 많아서 보통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하십니다. 어찌됐건 똑같아. 자, 다시 한번. 이름이 뭐지? 준서 누구야? 준서 너니?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어. 오케이, 준서 씨. 바로 앞반에 또 준서라는 애가 있었거든. 그 또 이름이 헷갈려서 그래. 아까 누구야? 나경이랑 준서랑. 난 걔네들이 수업 듣는 줄. 잠깐만, 나 뭐 말하려고 그랬지? 로그라는 놈이 정의되기 위한, 다른 말로는 존재하기 위한이라고도 합니다. 로그의 등장 배경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로그는 왜 나오게 된 거야? 어떠한 식을 만족하는 하나의 실수를 구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로그다, 그치? 맞죠? 물어봐 놓고 내가 대답해버렸네. 그거다, 그치?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에서 먼저 너희들이 로그라는 녀석은 반드시 하나의 실수로 존재해야 됩니다라는 건 잊지 마세요. 이건 안 써도 돼요.
한 개의 실수값을 의미해야 됩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지금부터 설명하자. 자, 근데 다시 로그의 정의는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지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지수꼴의 AX승은 B라는 것도 항상 지수 법칙을 만족하는 상황이어야 되다 보니까 A는 무슨 수? 양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럼 이놈에 의해서 A가 양수라면 여기에 있는 A도 뭐야? 양수가 되겠네. 그게 첫 번째 밑과 진수가 밑과 진수의 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A는 양수가 출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양수다 보면 어떤 양수를 X승, 거듭제곱했대. 그러면 무슨 수가 나와? 갑자기 음수가 나올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래서 뭐도 B도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에서 읽어줄 때는 로그의 무슨 수? 밑은 양수, 진수도 양수 이렇게 읽어주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누구? 하나 더 있지. 밑과 진수의 조건 누구 있어 얘들아? 알고 있을 텐데. 뭐 있어? A는 1이 아니다. 걔는 왜부터? 1인 상황을 놓고 생각하시면 되죠. A가 1이야. X승이 B가 나온대. 지수에서부터 설명을 해봐. 첫 번째. B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식이 돼? 1의 X승이 1이 되고 싶대. 그걸 만족하는 X를 찾아봐. X는 무슨 수? 모든 실수요. 어머, 선생. 로그라는 녀석은 하나의 실수값을 나타내고 싶었다며. 근데 로그가 모든 실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로그의 의미를 벗어납니다. 존재 이유를 벗어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B가 만약에 1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1을 거듭 제곱을 했는데 1이 아닌 뭔가가 예를 들어서 3이 나오도록 하는 X 찾아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수에 들어가 있는 X가 바로 로그인데 그 녀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로그가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야? B가 문제가 아니네. 결론은 뭐다? A가 1인 상황 자체가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A는 1이 되면 안 돼요 라는 밑의 조건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외우고 있는 밑과 진수의 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A는 1이 아닌 양수. 그리고 밑 B, 진수는 뭐가 돼? 양수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너희들이 막 풀던 이런 거 했었잖아. 이런 거. 그렇지? 이런 거에서 뭐 x의 범위를 찾으시오. 뭐 정수 x의 개수를 찾으시오와 같은 문제들 열심히 풀었던 겁니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여기는 아니고 너네 공식 중에 이거 뭐 해야 되는지 알지? 이거 뭐야? 좀 이따 정리할 건데 이거 뭐야? 로그 ax 더하기 로그 ay 뭐예요? 로그 a의 xy. 그치? 왜인지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요거 증명이 서술에서 가끔 나오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거 증명할 때 있잖아. 교과서식으로 대부분 선생님들이 증명을 하셔. 그래서 나는 조금 다르게 증명을 해줄게요. 그 증명하는데 필요한 공식 하나 잡고 갈 거고 나는 그 공식 하나 가지고 모든 공식들을 다 증명합니다. 알았죠? 출발합니다. 자, 보여드려봐. 요 녀석을 잘 보자. 다시 한번 로그의 정의를 잘 보면 x라는 지수가 뭐래? 로그 a의 b라 그랬거든. 그럼 그 로그 a의 b를 x 대신에 집어넣어봐. 그럼 무슨 식이 돼? a라는 녀석의 로그 a의 b가 뭐예요? b가 됩니다.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너네 나중에 배우는 공식 중에 이거 있잖아. c와 a의 자리 바꿔도 성립합니다라는 거. 그걸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원래 로그의 정의에서 자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공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잘 봐. A라는 놈의 지수꼴이 있어. 근데 그거를 B라는 놈의 지수꼴로 고치고 싶어. 지수꼴에서의 밑을 아예 바꾸는 거다. 그치 예준 씨? 지수꼴에서의 밑을 아예 A에서 B로 바꿔버리고 싶어. 그때 여기 지수에 들어가는 수는 무엇이어야 합니다? 로그여야 됩니다. 얘를 밑으로 갖는. 그리고 요 놈이 그대로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B에 들어가 있는 거야. A의 로그 A의 B승은 뭐예요? B. 이거를 자동화 시켜둬야 해요. 3의 로그 3. 그러면
요 놈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알지? 그래서 3의 몇 승은? 로그 3의 5승은 얼마? 5. 바로 보자마자 나온다, 그치? 그럼 7이란 놈의 지수를 너희들이 정해봐. 뭐? 3이 되도록. 얼마요? 비치 치는 로그의 진수가 얼마? 3. 맞니? 이겁니다. 오케이? 그런 자동화를 몇 개 시켜두세요, 아예. x란 놈이 있어. y를 밑으로 하는 지수로 바꿔봐.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 로그에 x에 y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하나만 더. 자꾸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x가 있어요. y에 3승을 만들고 싶어. 여기 뭐가 들어가는데? 일단 밑을 바꿔야 되니까 로그 x. 그 다음에 요 놈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동화 해둘 수 있겠어? 그거를 할 줄 알면은 다음 공식들이 증명이 되게 쉬워져요. 요거 다 썼지? 뭐 지워도 되겠지? 이거 뭐 필기 시간 나는 따로 안 주거든. 아까 보니까 바로바로 뭔가 필기해야 될 것들 필기하는 거 보니까 채쌤도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고등부는 필기 시간 따로 안 줍니다. 바로바로 정리하면서 따라오세요. 알았죠? 만약에 못 썼다 그러면은 나 얘한테 얘기하고. 자, 누구로 넘어가냐면 로그의 성질로 넘어갑니다. 뭐 기본 성질, 여러 가지 성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나는 그냥 통틀어가지고 그냥 로그의 성질. 첫 번째 일단 기본적인 로그는요. 얘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수가 1인 로그는 얼마? 오이? 진수가 1인 로그는 얼마? 0. 왜요? 요 놈을 모른다고 쳤을 때 A의 모른다 승이 얼마니까 1이니까 0승이 돼야지 뭐.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누구요?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얼마? 1입니다. 똑똑하구만.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공식 세 가지. 로그 AX와 로그 A의 Y를 더해주시면 뭐가 나오고요? XY가 나오고 하나의 로그를 합치면서 진수끼리 곱하자. 더해봤으니까 빼기도 해봐야지. 그럼 뭐 해줘요? 역시 하나의 로그를 합치면서 진수끼리 나누기. 그 다음 마지막. 진수가 무슨 꼴? 지수꼴을 가지고 있다면 앞에 개수로 뽑아냅니다. 라는 거 있지. 나는 이 녀석들 전부 다 저거 하나 가지고 다 증명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뭐 증명이니까 가볍게 쳐다보세요. 첫 번째 녀석 요거 증명 한번 해볼 거야.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은요. A의 로그 A의 X. 그게 뭐야? X. 이거야. 두 번째로 Y도 A의 지수꼴로 고쳐보자. 뭐야? 로그 A의 Y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됐죠? 그 두 개를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뭐 해주세요? 지워도 되나? 지워도 되죠? 여기까지는? 써야 되는 사람 없지? 둘이 뭐 해봐? 곱해보자. 그럼 뭐예요? x 곱하기 y가 나옵니다. 우변은 뭐예요? a의 지수꼴을 곱하라네. 지수들끼리 뭐 하자? 더해줍시다. 어머, 그리고 나서 뭐 해줘봐? xy라는 수도 역시 뭐 해보자? a의 지수꼴로 가보자. 어떻게 해주면 돼? 밑을 a로 갖는 로그가 지수가 되고 진수가 xy면 되겠네. 됐어? 그럼 끝났어요. 누구끼리 비교해보세요? 지수끼리요. 같아져 있는 겁니다. 증명 끝. 오케이? 이해되지? 그 다음에 곱하기 말고 뭐도 해봐야지. 나누기도 해봐야지. x 나누기 y가 있어요. 뭐예요? a의 지수끼리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지수법칙.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이 수를 역시 표현을 하고 싶어. 어떤 형태로? a의 지수꼴로. 그럼 지수에 뭐가 들어가야 돼? 밑이 a인 로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진수에는요. 얘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y분의 x. 그럼 누구끼리 비교해봐? 지수끼리 비교하면 끝이에요. 알았죠? 요게 끝.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나는 설명하는 게 똑같아.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 뭐요? x가 있었어. a의 몇 승? 로그 a의 x승이래. 됐지? 자, 근데 x 자리에 뭘 넣어봐? 이거 아닌데? 이거는 다음 공식인데? 맞네. a에 뭐 해봐? 로그의 a 자리에 x. x 대신에 뭘 넣어봐? 얘 넣어봐. a에 로그 a의 x승. 됐지?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다르게 증명한 거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더니 아이씨, 있어봐요. 뭐였지? 전체 n승을 했었나? 모르겠다. 뭐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증명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몇 년 전에 해놔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뭐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좀 해봐야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나는 여러 가지 성질이 따로 없어. 그래서 그냥 로그의 성질이라고 해둘게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 그리고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나는 그냥 밑변환 공식이라고 불러요. 라고 해서 모든 공식들을 다 여기다가 때려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공식 뭐 있지? 로그에 A에 B가 있어요. 를 뭐 해줘봐? 밑을 C로 하는 로그로 고쳐줘봐 라고 하면 뭐 해줘? 로그에 C에 A, 로그에 C에 B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지?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어요? 로그에 A의 B와 로그에 B의 A는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녀석은 어디로 넘어가면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함수로 넘어가면 사실 산술기하 문제에서 이거 많이 했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에 대한 뭐 찾기? 최소값 찾기라고 할 때 이게 보여? 이게 세모면 얘는 세모의 역수라는 거. 어머, 역수의 합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맞죠? 무슨 문제로 풀 수 있어? 산술기하로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제 나중에 너희들한테 연습을 시킬 거고 그쪽 파트가 사실 나는 이제 제일 힘을 쏟을 거야. 그래서 오늘 좀 빨리빨리 후다닥 진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쉬고 나서는 너희들이 좀 안 했던 거 하고 싶어서 쉬기 전에 지금 했던 것들 다 지금 때려박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루해도 잘 참아봐요. 오케이? 네. 자, 아무튼 요 녀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줘봐. 요 녀석. 로그의 A에 진수만 지수꼴이냐? 아니지. 밑도 무슨 꼴? 지수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줘요? 역시 A에 B 남겨놓고 M과 N, 지수는 싹 다 뽑아낼 수 있는데 N은 뭘로? 분자로, M은 어디로? 분모로 빠져나오고요. 이것도 결국 로그의 밑을 바꾸고 있는 거라서 나는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누구 있냐면 아까 했던 건데 A라는 녀석에 지수에 로그가 들어갑니다. 근데 진수에 C가 들어가요. 이 색깔 C가 들어가요. 그럼 뭐 해줄 수 있어? A와 C의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C의 로그 B의 A승과 똑같아져요. A와 C의 자리를 뭐 할 수 있습니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좀 이따 이제 다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얘네들의 증명도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 다 어디서부터 출발?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오늘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공식을 싹 다 외워두고 뭐 로그 문제들은 전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로그 방정식 로그 함수에서도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 맞지? 그럼 이제 여기서 밑변환 공식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뭐야? 로그의 기본 성질 얘네들을 쓰고 싶은데 로그의 기본 성질은 전부 다 뭐거든? 밑이 똑같은 녀석들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밑을 바꾸자 다른 경우가 있다면 그래서 로그 문제를 바라보면 함수든 방정식이든 그냥 로그 기본 문제든 전부 다 뭐부터 확인? 항상 밑부터 확인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라고 시작을 할 거야. 맞죠? 여기까지. 거의 혼자 랩을 하는 것 같았는데 문제 한번 바로바로 풀어보자. 몇 번 풀어보냐면 9페이지에 있는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9페이지에 있는 7번과 옆에 있는 13번.
가져야겠다. 문제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내가 좀 수업 중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좀 문제를 써주면서 시작할게요. 알았죠? 요거 일단 풀이만 하고 잠깐 쉬자. 자, 몇 번? 7번 문제입니다. 맞나? 7번 문제입니다. 얘 어떻게 해주시면 돼? 일단 밑이 어때요? 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맞죠? 그래서 밑을 뭐 해주고 싶어? 밑을 바꿔주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맞니? 네, 밑을 바꿔주고 싶어요. 밑을 뭐로 바꿀래? A로 바꾸는 것도 괜찮고 B로 바꾸는 것도 괜찮고 또는 뭘로 바꿔도 돼? 밑을 X로 바꾸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다. 그치? 얘 뭐예요? 로그 AX, 로그 AA, 로그 AB의 X 전부 다 뭐로 바꿔? 밑을 X로 바꿔봐. 그럼 내가 지금 뭐 했어요?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꿨으니까 뭐 한 거야? 역수로 만든 거니까 바로 2분의 1로 갈 수 있겠지. 두 번째 로그 x의 b 얘도 마찬가지 뭐예요? 역수로 만든 겁니다. 따라서 뭐예요? 5분의 1 나오고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녀석도 밑을 뭐로 바꿔주세요? x로 바꿔주세요. 그럼 뭐 해줘야 돼? 로그의 x의 a, b 진수가 a 곱하기 b니까 뭐야? 두 로그의 합으로 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뭐 해주면 되겠네? 둘이 더해서 그치? 10분의 7 역수로 만들어주세요. 얼마예요? 7분의 10 나오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 13번도 7번도 전부 다 뭐부터 확인? 밑부터 확인을 합시다. 그래서 밑을 뭐 해줄 수 있어요? 받게 해줄 수 있나요? 네. 약간 로그 방정식 느낌인데 그러면 여기는 로그의 밑을 뭐로 바꿔줘봐? 3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여기 있던 2분의 1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앞으로 빠져나간 거지. 밑에 있는 지수는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 분모로 또는 역수로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빠져나갈 때 얼마로? 2로 나가자 A. 그리고 옆에 있는 녀석.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의 몇 승? 2승. 그럼 그 2승 뽑아낼 때 앞에 2분의 1로 나가면 귀찮으니까 양변의 몇 배? 2배 해버릴까요? 그럼 여기는 진수가 뭐가 돼요? A 곱하기 B. 그럼 진수가 곱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뭐 해줄 수 있겠어? 로그 더하기 로그로 갈 수 있겠지? 그럼 한쪽으로 이항시키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 알았죠? 요 정도 암산은 좀 생략했는데 괜찮지? 충분히 따라오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쉬었다가 좀 이제 요거랑 관련된 문제들 몇 가지 좀 풀고 그리고 나서 안 했던 녀석들 좀 다루러 갈게요. 알았죠? 쉬었다 합시다. 숨차. 자, 저 녀석 보면은 어때? 일단 간단히 해주셔야 됩니다. 간단히 해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이 있겠지만 한눈에 빨리빨리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쪼개주시는 겁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분모와 분자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요. 그때 너희들이 실수 안 하려면 생략된 요 녀석들은 뭐 해주세요? 2를 써주세요. 옛날에는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제곱근도 2를 썼어. 근데 그때 했던 얘기는 뭐야? 제곱근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2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공부하던 방식이었는데 요새는 아예 2 있는 것 자체를 설명 안 하시더만. 그렇지? 그래서 2를 써주는 게 편해요. 여기도 2가 있다고 치자. 쪼갤 거야. 뭐 할 거야? 제곱근, 제곱근. 그러면 뭐 해줄 수 있어? 얘네 둘이 곱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6제곱근, 6제곱근의 A. 여기도 6제곱근의 A. 여기는 12제곱근의 A, 12제곱근의 A. 그래서 뭐 해요? 답은 1. 이거다. 그렇지?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겠네. 뭐 해줄 수 있겠어? 처음에 제곱근으로 만들면서 두 개 분리합니다. 제곱근, 제곱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에 쪼개주세요. 세제곱근, 세제곱근. 그 다음에 여기도 쪼개주세요. 제곱근, 4제곱근, 제곱근. 그럼 뭐야? 8제곱근 A, 8제곱근 A. 그 다음 뭐야? 12제곱근 A, 12제곱근 A. 얘네들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심플한 방식은 뭐예요? 세제곱근, 요 둘이 자리 바꿔버려가지고 세제곱근의 제곱근의 A. 분자는 세제곱근의 제곱근의, 세제곱근의 그냥 A. 그럼 뭐 해줄 수 있어? 하나로 합칩니다. 안에서 A 나누기 루트 A 정도는 루트 A 계산 가능하다. 그치? 그럼 뭐 나와? 루트 A. 뭐야? 답은 6제곱근 A 하고 끝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듭제곱근 계산. 요것도 연습을 충분히 해왔었을 거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진행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워도 되지? 응,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녀석 하나 더 풀어보자. 이번에는 거듭제곱근에 익숙해졌다고 치고 뭐 해보자? 지수도 한번 해보자. 9분의 4가 있어요. 9분의 4가 있어요.
요 녀석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있어. 그 녀석을 한 번 더 4분의 9승을 해보래. 를 뭐 하시오? 간단히 고치시오. 이제 그냥 뭐 분수꼴로, 기하 분수꼴로 만들어 보세요라는 얘기다, 그렇지? 기기. 방음이 되게 안 좋네. 저도 최덕준 선생이지. 조만간 지지 않아야겠구만. 두 개 한번 해보세요. 얘는 뭘 써도 괜찮으니까 그냥 쉽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만 진행해보세요. 두 개 고고. 어떤 연산을 따라가는 게 편하냐?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듭제곱근 상태에서 푸는 거는 사실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야 익숙해질래야 익숙해지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다라는 문제를 만나면 그냥 지수로 바꾸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알았죠? 지수로 바꾸는 연습 좀 시킬 거고, 얘는 뭐 해주세요? 그냥 가볍게 안에서부터 출발합시다. 9 나와요. 9 얼마예요? 3의 제곱입니다. 그 녀석을 뭐 하래? 마이너스 3분의 2승을 취하래. 뭐 이렇게 시작해도 되고, 9분의 4 자체가 3분의 2의 전체 몇 승이야? 제곱이잖아. 그치? 제곱으로 갑니다. 그 밖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승을 취했어. 그럼 지수끼리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승. 한 번 더 그 밖에다가 4분의 9승을 취했어. 그럼 뭐 해주면 돼? 역시 지수끼리 곱해주시면 됩니다. 지수법칙. 그리고 나서 연산을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4, 4 약분. 3, 3 약분. 그래서 결국 뭐야? 3분의 2라는 녀석에 3승을 해주세요. 근데 뭐? 마이너스 있네? 역수를 만들자. 그럼 뭐야? 2의 3승이 분모로 내려가고 3의 3승이 분제로 올라가면 된다.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뭐 풀이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는 이거 연습 좀 시키고 싶어. A로 한 방에 그냥 다 써버리는 거. 제일 처음에 분자 뭐예요? 2분의 1승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3분의 1승이 있어요. 곱했네요. 뭐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3분의 1승. 거기다가 전체 몇 승 취했네? 루트를 취했네요. 몇 승? 2분의 1승. 옆에 좀만 지우자. 그리고 나서요. 분모에는 뭐 있어? 분모에 있네? 일단 빼래요. 분모에 뭐 있어?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그 밖에다가 몇 승을 취했어? 12분의 1승을 취했네요. 이렇게 가는 거. 한 방에 좀 가는 게 사실 좀 빠를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해주세요? A의 지수꼴로 갑시다. 얘 뭐예요? 6분의 5 곱하기 2분의 1, 12분의 5. 그리고 빼주세요. 얘는 얼마예요? 12분의 2. 계산해주면 얼마야? 12분의 3. 4분의 1승이네. A의 4분의 1승. 혹은 객관식이라면 뭐 이런 게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오케이? 쉽게 할 수 있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단순한 연산 이런 거 연습을 쭉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곱셈 공식이랑 연결시키는 문제들이 역시 등장했었을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A의 4분의 1승 이거는 풀 거 아니야. 안 써도 돼. B의 4분의 1승에다가 곱하기 A의 4분의 1승 더하기 B의 4분의 1승 에다가 곱하기 A의 2분의 1승 더하기 B의 2분의 1승. 누가 봐도 합차를 계산해주고 나면 뭐가 나와요? 2분의 1승 마이너스 B의 2분의 1승이니까 한 번 더 합차해주면 뭐예요? A의 1승 빼기 B의 1승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쭉쭉쭉쭉 문제를 풀게 되지.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좀 귀찮은 문제기는 한데 값이 좀 지저분할 수 있다.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분의 1승이 나옵니다. 얼마예요? 4. 그때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승 찾아. 두 번째,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승 찾고 x의 2분의 3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도 찾아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값은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라서 막 만든 거거든. 값은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수는 정수인데.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쉬운 거니까 바로 풀어주세요. 두 개. 첫 번째 건 아니다. 4분의 1승, A 4분의 1승 저런 건 아니다. 자, 가자. 첫 번째 녀석. 이 정도는 사실 뭐 눈썰미. 그치? 2분의 1승을 주고 나서 얘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수상에서 만났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주면 뭘 줄게? 합을 줄게. 뭘 구해봐? 제곱의 합을 구해봐. 곱셈공식 변형. 맞지? 그래서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해줘요? x의 2분의 1승 더하기 이것까지는 안 쓰겠지만 이 녀석의 제곱에서 나옵니다. 대신에 마이너스 2배에 둘이 곱한 1을 빼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대입합니다. 얼마예요? 16 빼기 2니까 1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럼 얘는요 선생? 얘를 가지고 한 번 더 진행하는 거지. 얘를 먼저 뭐 합니다? 제곱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뭘 빼줘요? 2 곱하기 1을 빼줘요. 맞죠? 14의 제곱 얼마예요? 196에서 2를 뺍니다. 얼마예요? 194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어디서 출발? 여기서부터 3승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치? 저 녀석에게 3승에서 대신에 빼기 3에 둘이 곱한 거. 곱하면 1입니다. 무시할게요. 뒤에 뭐예요? x의 2분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빼주면 되겠네. 얼마야? 4. 그래서 4의 3승은 2의 6승, 2의 6승은 64 빼기 10이라서 답은 얼마예요? 52가 되겠네. 답 맞나?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맞게 잘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둘도 한번 가보자. x의 마이너스 1승을 줄 테니까 x의 1승과 x의 마이너스 1승을 줄 테니까 뭐 해줘봐? 얘네들 구해줘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x의 값을 찾아버린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해줘도 돼요?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자. 얘의 제곱을 구하다 보면 뭐가 먼저 나옵니다. 얘의 제곱 x, 얘의 제곱 더한 거. 뭐야? x의 마이너스 1승. 7 나오고요. 대신에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배 뽕뽕. 둘이 곱한 거. 1. 됐지? 이거 얼마야? 5. 근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제곱 안에 있는 건데 답은 뭐예요?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지?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사실 여기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 그놈에 의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찾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일부러 생략했어요. 그래서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지금 현재는. 알았지? 원래는 x가 1보다 크다 그래가지고 큰 놈에서 작은 거 빼는 거여서 양수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거는 내가 일부러 뺐어요. 아까. 그 다음 마지막 얘. 이것도 사실 되게 많이 풀었던 문제. 이건 뭐 하라고 하니? 어떤 애들 보면은 이거를 양변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2의 x승을 구해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닌데 그 계산은 너무 귀찮거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놈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놈을 적당하게 바꾸고 시작하죠. 분모 분자의 몇 배? 전부 다 몇 배? 2의 x승 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뭘 쓸 수 있도록 2의 2x승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뭐야? 답은 4분의 2니까 2분의 1 나오겠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 계산 생각할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까먹지 마시고. 이거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오거든. 틀리지 마세요. 학교 시험으로 가면은 또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 뭐? 얘를 줄게 얘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얘를 줄게 얘를 구하세요. 거꾸로 가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때도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요 놈에다 분모 분자에 2x를 곱한다라는 거 까먹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까 로그 문제로 넘어가 보자. 로그 문제로 가보면 아까 증명하다 만 거 하나가 있는데 저 녀석 어떻게 증명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가보자. 다시 해보자. 저 녀석 증명 아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거였던 것 같아. x가 뭐예요? a의 로그 a의 x승. 그 녀석에다가 양변을 몇 배 해줘봐. 몇 배가 아니라 몇 승 해줘봐. n승을 취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지수꼴인데 또 지수를 곱했네. 그럼 뭐야? 지수끼리 곱해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거다. 얘를 한 번 더 표현을 해줘봐. 뭐? a를 미출하는 지수꼴로. 그럼 여기 지수가 뭐가 들어가야 돼? 로그 a가 들어가고 얘가 그대로 통째로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지수끼리 비교해 주는 거지. 네,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뭐 이런 자동들 몇 가지 이제 필요한데 뭐 너희들 잘 하고 있을 거니까
넘어가서 이제 바로 어떤 연산을 해볼 건데 로그의 기본 연산들은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잘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난이도 높은 것만 몇 개만 하고 바로 이제 상용 로그 좀 들어갈게요. 상용 로그는 사실 상용 로그만 가지고 공부하던 시절에는 상용 로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왼종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 되게 어려워. 근데 요번에는 그런 건 아니니까 좀 가볍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옛날 방식으로 좀 가르칠 겁니다. 알았죠? 왜냐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유형의 문제들을 쉽게 풀고 못 풀고가 좀 차이 나거든. 알았지? 갑니다. 그 전에 뭐부터 진행하고 갈 거냐면 이거 하나만 하고 볼까? 뭐 간단히 하시오. 쉬운 문제 하고 가자. 어려운 거 아니라 시간 보내면 좀 아깝다. 로그 9의 4 더하기 로그 9의 2 곱하기 로그 4의 162. 그럼 나랑 그냥 같이 풉시다. 요 녀석을 구하세요 라고 해요. 그럼 뭐야? 밑이 같은 것들끼리 뭐 하고 있네? 더해주고 있네? 그럼 뭐 해주시면 돼요? 하나의 로그를 합치면서 진수끼리 곱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뒤에 뭐예요? 또 밑이 똑같은 로그들은 뭐 하래? 둘이 빼래. 그러면 역시 하나의 로그로 합치면서 진수끼리 나눠주시면 됩니다. 162 나누기 2 얼마예요? 81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뭐 해? 심플하게 바꿔줍니다. 얘는요 로그 3의 2, 얘는요 로그 2의 4 뽑아낸다. 3의 제곱이었어요. 그 제곱 2가 빠져나갑니다. 어떤 수로? 역수로. 8은 2의 3승이죠. 3. 얘는요 2의 제곱입니다. 2분의 1. 3의 4승입니다. 오, 나 이거 미쳤나 봐네. 3의 4승입니다. 4. 이렇게 계산한다, 그치? 그래서 어때? 요거 통째로 약분해주면 일단 3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보이지? 로그 3의 2와 로그 2의 3은 둘이 무슨 관계에 있어요?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답은 얼마? 그냥 3.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이런 연산들 어렵지 않으니까 잘 풀어주도록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지. 이리로 가볼까? 45에 x승이 27이에요. 그 다음에 5의 y승이 81입니다. 이거 구해주세요. x분의 3 빼기 y분의 4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얘를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는 사실 두 번만 납니다. 유형서를 보면은 지수에서 나왔다가 또 한 번, 어디서? 로그에서 또 나와요. 뭘로든 좋으니까 지수든 로그든 아무거나 한번 풀어주세요. 그거. 지수로 푼 사람 손 들어볼래? 로그로 푼 사람 은 없어? 아무도 없네. 왜 없지? 지수로 일부러 다 푼 거지. 자, 가보자. 지수로 푸는 풀입니다. 현재 45의 x승과 5의 y승이라는 수가 둘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지수에 있는 x와 y를 뭐 해달래? 더하기 또는 빼기를 해달래. 여기 뭐 통분하면 곱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 뭐 하는 거야? 둘이 더하거나 빼거나 해달래. 얘들아, 지수에 있는 x와 지수에 있는 y를 덧셈 뺄셈으로 만나게 하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 밑이 똑같아야 할 수 있는 연산이다, 그치? 근데 밑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줘? 오른쪽에 있는 누구? 밑을 3으로 하는 녀석. 그 녀석을 이용을 하면 뭐 해줄 수 있겠다?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45라는 녀석은 뭐가 나와요? 3이라는 녀석의 3승. 양변에 x분의 1승. x분의 3승이 나오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5라는 녀석은 뭐예요? 3이라는 녀석의 y의 4승. 아, 그러고 나니까 이 지수와 이 지수에 있는 말 그대로 지수끼리 뭐 해달래? 빼달래. 둘이 뭐 해주시면 됩니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45에서 5를 나눠주세요. 얼마? 9. 9는 3의 몇 승? x분의 3 빼기 y분의 4승. 그래서 얘가 뭐니까? 3의 제곱이니까 답은 얼마? 2가 나옵니다. 이게 지수식의 풀이고 로그의 풀이는 이제 뭐야? 결국 로그는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거다?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그치? 그래서 로그를 이용하는 풀이는 로그 밑이 얼마? 45에 27이에요. 3의 3승이에요. 두 번째 y는요. 밑이 5예요. 얼마? 3의 4승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 가자. 뭐야? 저 녀석이다. 이 녀석은 뭐가 돼요? x분의 뭐야? 3 곱하기 로그의 45의 3 분의 1 역순에 뭐 해주자? 로그의 3의 45 밑과 진수를 바꿨어요. 맞죠? 그리고 분자에 뭐 있었어? 3이 있었어요. 둘이 약분해 주시면 되겠네. 두 번째 빼기 뒤에 뭐야? 분자는 4고 분모는 y. y 대신에 얘를 넣을 거야. 4 곱하기 로그 블라블라블라. 근데 그 녀석도 뭐야? 역순에 그럼 뭐 해주면 돼? 밑과 진수를 바꿔버리면 되겠네. 짠짠. 그래서 뭐예요? 로그 빼기 로그입니다. 하나의 로그를 합치면서 뭐 해주세요? 진수끼리 나눠주세요. 9. 답은 얼마? 2. 이렇게 푸는 게 로그식의 풀이. 둘 다 쉬우니까 둘 다 익혀둔 두는데 어떤 문제들은 나중에 고난도 문제를 가면 어떤 문제들은 로그가 쉽게 풀리고 어떤 문제들은 지수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지는 마세요. 지수를 해봤다가 잘 안 되거나 너무 복잡해 보이면은 로그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누구? 상용 로그로 넘어갈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늘 하려는 상용 로그는 그냥 밑이 생략돼 있으면 10이야. 10으로 보면 끝나. 가 아니라 조금 교육과정이 없지만 특정 유형의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옛날 교육과정입니다. 알았죠? 그거는 계속 말하지만 참고하고 들으세요. 걔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유효 숫자 표현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없지? 얘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로 가게 되면 물리나 화학, 공대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들을 얻어. 그 데이터들이 어때? 겁나게 크거나 겁나게 작은 수들이 나올 때 계산기 너네 엄청 작은 수 0. 몇몇몇몇이 나오도록 계산을 막 해봐. 그러면은 계산기 그 화면 창에 뭐가 나오냐면 있잖아. 1.0 어쩌고 2, 7, 5, 3, 2 막 나오다가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있잖아. 2 해놓고 18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유효숫자 표현법을 따라가는 표현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뭔지 간단한 수를 가지고 설명해 줄게. 유효숫자 표현법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231이라는 수가 있으면 그 녀석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세요? 2.31 곱하기 10의 제곱이에요. 하나 더. 4로 갈까? 23,100이라는 수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세요? 2.31 곱하기 10의 4승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이런 게 바로 유효숫자 표현법입니다. 대충 뭔지 감이 오나? 하나 더 해볼까? 0.0231이라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준다? 2.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 더. 0.00231이라는 게 있어. 뭐 해줘요? 역시 2.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뭔지 대충 알겠어? 그러면 좀 표현하기 까다로운 녀석 하나만 더 설명해주면 100이라는 수가 있으면 그거를 유효숫자 표현법으로 나타내는 거는 1.00 곱하기 10의 2승이거든요. 자, 공통점 찾았어? 유효숫자 표현법이 뭔지 알겠어? 나중에 요 이과 갈 사람 손 들어봐. 뭐야, 왜 이렇게 많지? 문과가 왜 이렇게 많지? 이과들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일반 물리, 일반 화학 또는 공학 물리, 공학 화학 같은 걸 듣게 돼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실제로 쓸 내용들이 알았지?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그래서 뭐냐면 일단 요 녀석이 하나 붙습니다. 10의 거듭제곱들이 붙어요. 지수는 반드시 정수가 되겠지. 그다음 하나 더. 여기 앞에 2.31이라는 수로 내가 똑같이 맞춰놨는데 밑에 있는 100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어떤 수가 들어간 거야? 무조건 한 자릿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이 될 수는 있고 반드시 10보다는 작은 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 그런 수에다가 빨간색 10을 곱하거나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소수점을 이동시키세요. 자릿수를 변형시키세요. 라는 게 바로 유효숫자 표현법인데 그 녀석을 왜 내가 설명을 해주냐면 상용 로그라는 거는 있잖아. 상용 로그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내가 이제 건축공학과 출신이니까 건축에서 쓰이는 걸로 예를 해주면 이제 지진 같은 거 나오잖아.
너네 지진의 세기 진도라고 하지. 진도가 예를 들어서 3인 거랑 4인 거랑 5인 거랑 6인 거랑 7인 거랑 대충 아니? 진도 3이면 실내에 있는 사람이 뭐 약간 흔들리는 정도를 느낀다. 뭐 이런 거고. 한 5쯤 되면 건물들이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7이 되면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건물이 무너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3과 5와 7 겨우 숫자 차이가 2밖에 안 나는데 여기서는 느낀다 해서 건물에 금이 가다가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엄청나게 급격한 차이를 점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너네가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상용 로그는 그런 데서 사용됩니다. 지진의 세기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무 큰 편차가 있거든. 건물이 무너지는 힘에서부터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힘까지는 너무 큰 수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용 로그라는 걸 사용을 해서 옛날에는 이제 지표와 가수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 대학교에서 실제로 쓰이는 거니까 뭐 아무튼 A라는 게 있어요. 어떤 A라는 수가 있을 때 그 녀석 A라는 수의 정보를 알고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상용 로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을 가지고 바로 해볼게. 상용 로그에 뭘 집어넣어봐? 231이라는 수를 넣어봐. 근데 231 상태로 넣지 말고 2.31 곱하기 10의 제곱꼴로 넣어보자. 로그, 상용 로그도 밑이 10인 로그예요. 로그 안에 진수가 곱의 꼴을 띄고 있네. 맞지? 그러면 어떤 수가 나와? 로그 2.31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 근데 로그의 10의 제곱은 밑이 뭐라고 했으니까 1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얼마야? 2잖아. 그치?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와요? 로그 2.31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누구? 얘 해보자, 얘. 세 번째 거. 로그 0.0231이라는 수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상용 로그 안에 유효 숫자 표현법을 해주면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야? 2승입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자. 뭐가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얘는 로그의 2.31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요 파란색으로 내가 표현한 녀석을 보면은 항상 로그 안에 들어가는 수는 어떤 수가 들어가? 얘가 들어가지. 로그에 집어넣었다. 그럼 어떤 수가 돼? 로그 1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10보다 작은 어떤 수가 나올 거야. 얘는 무슨 수? 0이고요. 얘는 무슨 수? 1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를 우리는 뭐라 불러? 소수 부분이라 부르죠. 어떤 실수든 전부 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지거든. 얘가 바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소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10을 곱한 또는 10을 나눈 횟수들을 의미하는 그 2, 4, -2, -3이 정수로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반드시 얘는 10을 곱한 횟수 또는 나눈 횟수, 뭐 정수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상용 로그의 값은 요 안에 있는 숫자의 정보를 알고 싶은데 그 수가 어떤 수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봐. 정수 부분, 상용 로그에 넣었을 때 나오는 정수 부분이라는 수는 결국 10을 곱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내가 만약에 그 녀석을 n이라고 해볼게. n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그 n이라는 게 양수가 되면 무슨 수야? 10을 말 그대로 곱했다라는 얘기지. 맞지? 양수번 곱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0도 마찬가지.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게 될까? 10을 열심히 곱합니다. 한 자릿수가 있었어요. 10을 두 번 곱했어. 몇 자릿수가 돼? 세 자릿수가 되지. 자릿수가 점점 10을 곱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표 이런 거 할 때는 또는 정수 부분 할 때는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실제 자릿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릿수보다 하나 적게 나와. 이렇게 하던가. 또는 정수 부분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릿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릿수는 뭐예요? 원래 자릿수 한 자릿수에서 정수 부분만큼 10을 곱해서 자릿수가 늘어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 그거를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접근을 해주면 있잖아. 이런 게 가능한 거지. 내가 뭘 원하는 거냐면 실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들어주는 거는 로그에 예를 들어서 81.4라는 게 여기 있는 걸로 쓰자. 예를 들어서 뭐 해보지?
뭐 해보지? 주어진 거 아무도 없나? 로그에 23.4라는 거를 너희들한테 1.369이라고 줍니다. 그때 구하세요. 뭐를? 로그의 x가 4.3692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주세요 라고 할 때 너희들이 보통 푸는 방식은 이걸 거야. 얘를 1.3692에다가 더하기 3으로 쪼갠 다음에 결국 얘는 뭐다? 로그의 23.4에다가 더하기 뭐야? 로그의 10의 3승입니다. 그래서 진수끼리 곱해서 얘는 로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23,40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풀 거란 말이야. 그래서 x는 234,002예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했던 방식으로 찾아가 봐. 소수 부분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그냥 소수 부분은 그냥 내가 시작할게요. 결국 얘는 똑같은 수에 대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수 부분이 1이란 얘기는 몇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를 준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해봐? 정수 부분이 4. 몇 자릿수? 5자릿수 만들어봐. 그래서 x는 뭐가 됩니다? 23.4를 몇 자릿수로? 5자릿수로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어. 요런 걸 너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저 긴 풀이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단순 연산 문제를 예를 들었지만 나중에 활용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 지금 여기 있는 두 번째 것처럼 정수 부분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수 부분이 음수가 되면 결국 예준아, 정수 부분이 음수가 되면 10을 나눈 횟수입니다. 더 10을 나눈 횟수입니다. 지금 어떤 수? 너희들이 10을 나누다 보면 점점 뭐 하게 돼? 원래 소수점은 2.31 한 자릿수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소수점이 어디로 가게 돼요?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지? 맞지? 앞으로 2번 이동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수점 아래에 두 번째 2라는 놈이 위치하는데 그 2는 원래 여기에 항상 한 자릿수를 나타냈던 0이 아닌 어떤 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는 뭐가 된다?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원래는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너희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0이 아닌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를 의미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누구 한 번 더 해보자. 두 번째 문제 똑같은 거야. 로그 x라는 게 있대. 구해보세요. 마이너스 1.6308. 얘들아, 정수 부분은 얼마야? 나 누구랑 얘기해요? 예준아? 정수 부분 얼마야? 너요. 마이너스 2, 그렇지. 너희들 정수 부분 가우스라는 거 알지? 2.3이 있으면 가우스 정수 부분 얼마야? 2잖아. 네. 만약에 마이너스 1.3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아니지? 알지? 마이너스 2입니다. 얘를 마이너스 1로 해석을 하면 마이너스 1 빼기 0.3이기 때문에 소수분이 아니잖아. 소수분은 항상 뭘로 써야 돼? 0과 1 사이에 있는 수로 써야 됩니다. 양수로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야? 마이너스 2.3692가 나올 거야. 그러면 뭐야? 정수분이 마이너스 2가 됐어. 그리고 나서 0.3692라고 생각을 해주면 오케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 결국 뭐 하래? 지금 현재 준 거는 두 자릿수를 줄 테니까 그 숫자를 이용해서 소수점 안에 두 번째로 위치하게 만들어봐. 누구를? 로그 안에 있는 수를. 2, 3, 4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알았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하나 더. 마지막. 누구?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소수 부분은 지금 현재는 내가 어떤 값을 찾아온 건 아니니까 로그 2.31, 로그 2.31이 얼만지는 몰라. 근데 일단 소수 부분 값이 둘이 뭐 할 거는 알아? 똑같을 거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똑같대. 뭐가? 로그 안에 들어가는 두 수의 뭐가 똑같아? 2, 3, 1이라는 수의 배열이 똑같아져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야. 로그 안에 들어가는 수들이 여기 두 개. 어때? 소수 부분이 똑같네. 그 말은 뭐야? x도 2, 3, 4라는 수의 배열을 보이세요라는 그 얘기였어요. 아까 그거. 뭔지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상용 로그를 제대로 알고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막 자릿수 구하기 이런 것들도 막 옛날에 많이 풀었었어. 요새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교육과정에서 사라지면서 마플 시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흔적이 사라졌어요. 근데 마플 시너지는 아직도 다루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수학 1이잖아. 1년 안에 너희들이 마플 시너지 문제를 풀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그냥 알려는 줄게 나도. 알았지? 잘 정리해놔. 지금 이 유효숫자 표현법 이거는 앞으로 너희들이 나랑 수원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이거 혹시 배운 적 있어? 수원 전에 할 때? 지금 내가 푸는 방식으로 한 적은 없지. 마플 시너지를 할 때 그 선생님들은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지 모르겠는데 거의 앞으로 보기 힘들 겁니다. 나랑 수업하는 게 아니면. 그래서 지금 잘 정리해놓고 잘 모셔두세요. 알았죠? 오케이? 상로그 파트는. 자, 어떤 문제로 넘어가 볼 거냐면 요거 한번 너희들이 직접 구해보세요. 쉬운 거 하나 하고 올까? 지금 공간이 없어서 여기 짜부대서 쓸 건데 좀 이따 넓게 옮길게. 이거 지금 쓰는 애들이 있어서. 로그 2의 값을 줍니다. 0.3010이에요. 그때 5의 5승 의 전체 5승 의 전체 5승 은 몇 자리 수인가요? 를 지금 풀어보세요. 네, 로그 2는 0.3010입니다. 안 썼네. 그래서 소수 부분은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상용 로그 안에 들어간 수의 성질을 이다. 자릿수라든 것도 로그 안에 들어간 수의 배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수 부분도 로그 안에 들어간 수들의 수의 배열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세요. 그래서 아까 진도 얘기는 조금 있다가 문제 풀고 나서 마무리 지어줄게. 저 문제 풀이하고 나서. 답 나눈 사람. 몇 자릿수? 어이, 똑똑하구만. 잘하네. 너 혹시 이거 배운 적 있어? 했구나. 언제? 바로 직전 교재? 중3 때? 그 요새 설명을 잘 안 하긴 한데 교재에 따라서 또는 선생님들의 성격에 따라서 내신 대비 때는 나도 잘 안 하는데 뭐 이제 알고 있으면 편리하니까 많이들 알려주긴 하거든. 나도 선행 때는 보통 하기는 합니다. 그렇구만. 자, 가자. 다시 한번 좀 왼쪽으로 옮겨서 쓸게요. 로그의 값을 줘요, 이제. 보통 주는 거는 로그 2, 로그 3, 로그 7 이런 걸 보통 주는데 지금 5라는 녀석의 몇 승? 5승. 그놈의 5승을 다시 5승을 했대. 그 수에 뭘 찾아달라고? 자릿수를 찾아달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할게. 자릿수는 결국 정수 부분을 가지고 구하는 건데요. 근데 그 정수 부분은 로그에 들어갔을 때의 정수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는 5의 5승의 5승의 5승을 구하고 싶어. 자릿수를. 그러면 이 녀석을 어디다 넣어주는 거야? 상용 로그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릿수가 궁금하니까. 5의 몇 승이에요? 125승이다. 그치? 125는 어디로? 앞으로 뽑아낼게요. 여기까지는 그냥 해도 되겠지? 자, 그러고 나서 상용 로그에서는 로그 2, 로그 3, 로그 7을 준다 그랬어요. 로그 5 줘, 안 줘? 안 주다 보니까 이거는 했을 거다. 5는 뭐예요? 항상
2분의 10 혹은 1 마이너스 로그 2로 가세요. 그래서 얘는 125에다가 1 빼기 로그 2입니다. 1에서 로그 2를 빼주면 얼마? 0.6990이고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87.375가 나온대요. 자, 나는 자릿수가 궁금한 수를 뭐 했습니다? 상용 로그에 넣었습니다. 상용 로그에 넣었을 때 나오는 누가? 정수 부분이 뭘 만들어요? 자릿수를 만들어요. 자릿수는 뭐다? 정수 부분에다가 1 더하기 답은 몇 자리? 88자리 수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똑똑하구나. 요것도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마플 시너지 이런 데서 보통 나오게 될 거고 뭐 센 이런 데는 잘 없어요. 그럼 한 번 더 요거 하나 더 해보자. 누구 하나 더 해볼 거냐면 7의 백승이라는 수가 있어요. 먼저 뭐 합니다? 85자리 수예요 라고 자릿수를 줄게. 그때 구해봐. 누구를? 7의 25승은 몇 자리 수니? 를 구해보시오. 오씨 깜짝이야. 허리야. 오, 뭐야? 벌써 다 풀었어? 답은 몇 자리? 22자리, 22자리 나오니? 오, 잘하네. 자, 너희들이 뭐야 이거 다 했나? 왜 이렇게 잘하지? 처음인데? 했어? 자릿수? 아, 했었어? 뭐야? 자, 갈게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떤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85자리 수라고 해서 정수 부분 자릿수를 알려주고 있어. 자릿수를 알려주는 거는 로그의 7의 백승 이 몇 자릿수? 85자리라고 하면 절대로 는 정수분이 84네 해서 84점 몇몇몇 하거나 84 더하기 알파라고 하지 마세요. 정수 부분을 알려줄 때는 너희들이 반드시 뭐 해줘야 되냐면 범위로 나타내세요. 80 뭐야? 4, 85 그래야 풀립니다. 알았죠? 몇 배 해주면 돼? 얘를 찾고 싶으면 상로그에 7의 25승을 넣었으니까 7의 25승 뭐? 25 곱하기 로그 7을 알아보면 되겠다, 그치? 세 군데 전부 다 뭘로 나눠요? 4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 계산해봐, 얼마야? 21요. 얘 계산해봐, 얼마야? 21점 몇이요? 그러면 이 수는 뭐가 되겠네? 21점 몇이 되겠네. 정수분이 21자리니까, 21이니까 자리수는 몇 자리? 22자릿수 하고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거 좀 잘 기억해놔. 나중에 도움 될 거고, 다시 말하지만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졌어요. 배웠던 사람들도 없다, 없어졌다, 옛날에 있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마 수업했었을 겁니다. 알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교육과정에 있는 녀석 딱 2가지 얘기하면 오늘 끝. 누구누구 나오냐면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그거 기억나지? 얘들은 요즘도 나옵니다.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지금 너네들이 왜 배워왔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x의 범위를 줍니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아요. 로그 x라는 녀석의 누구? 소수 부분과 내가 말을 왜 하고 있지? 풀어. 뭐야 이게?
끝났다. 이 짱 중요한 애는 진짜 중요한 것만 모아놨나. 사용로그가 없네. 너무하네. 다음 단원이 있어 혹시? 야, 사용로그란 단원이 따로 있는 거 아니지? 바로 지수함 쓸 텐데. 봐봐. 그치? 아예 수능용으로 맞춰놨구나. 이거요? 네, 안 나와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나 물어볼 수 있거나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연습해놓자 이거지. 알고 있으면 편리한 것들이니까. 옛날에도 옛날에 나왔다. 어렵다고 빼고 어렵다고 빼고 어렵다고 빼고. 너무 요새 수학 이거 마이크 카메라 켜고 얘기하면 안 되지. 교육청 욕하려고 그랬는데. 자, 다 됐죠? 갑니다.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똑같다 또는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라는 형태의 이 문제. 나중에 그걸 활용해서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4분의 3일 때 이런 문제들도 등장해요. 어찌됐건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같다든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든 그런 녀석의 풀이 방법은 비슷합니다. 내가 해주는 방식은 결국 뭐냐면 좀 더 이제 간결하게 쓸 수 있어. 나중에 너희들이 익숙해지면 그냥 기본적인 풀이의 형태를 따라가주면 소수 부분이 뭐예요? 정수 부분이 뭐예요? 안 구합니다. 그냥 n 더하기 알파로 해놔요. 그 다음에 이건 1이겠지만 1 안 하고 로그 x제곱도 있어. 뭐예요? 정수 부분은 바뀌었겠지. 소수 부분은 똑같다면서. 그럼 둘이 뭐 해줘? 소수 부분을 뭐 합니다? 사라지게 빼버립니다. 즉 소수 부분이 똑같으면 빼면은 소수 부분이 사라져. 즉 뭐가 나온다? 정수만 나온다라는 그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 써도 돼. 그건 난 지금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2로그 x에서 로그 x를 뺍니다. 뭐예요? 1로그 x. 근데 그 1로그 x가 뭐가 나와? m 빼기 n. m이 뭔지 n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이다라는 사실만 정수 부분만 남는다라는 사실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x의 범위를 이제 보는 겁니다. 아까 정수 부분에서 보는 게 아니라 로그 x의 범위를 찾아봐. 뭐 나와? 1보다 크고 낮고 그렇지. 얼마? 2보다 작다가 나와요. 야, 그러면 로그 x가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1보다 크고 낮고 2보다 작은 놈 중에서 정수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거든. 그래서 로그 x는 뭐예요? 1 나오시오. 따라서 x는 뭐예요? 10. 이렇게 풀고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얘네들은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로그 단원을 너무 하나도 없애놔서 좀 그러네. 이거야. 그러면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란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 문제를 바꿔볼게.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x를 구하시오. 이게 성립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냥 막 바꿔보자. 그런 문제라면 풀이 어떻게 해주면 돼? 똑같아요. 로그 x n 더하기 알파예요. 2로그 x를 바로 쓸까? 로그 x 제곱 뭐예요? 정수부는 바뀌었고 소수부는 어떻게 돼요? 합이 1이라 그랬지? 같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 그럼 뭐가 돼? 베타요. 둘이 뭐 해주세요 얘들아? 더 해주세요. 결국 소수 부분의 합을 1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결론은 뭐다? 3로그 x가 되고 그게 뭐야? m 더하기 n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소수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1.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뭐라는 사실만 쓸어가는 거야? 정수라는 사실만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 위에 있었던 x의 범위를 이용해서 제일 위에 x의 범위를 이용해서 뭐? 3로그 x의 범위를 찾습니다. 생략해서 쓸게요. 얼마예요?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겠지.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는 뭐야? 3로그 x가
3 로그 x가 뭐가 나옵니다?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3 로그 x. 그럼 로그 x는 뭐가 돼?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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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값을 3개 찾을 수 있겠지. 알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끝. x 값은 3개가 답일 겁니다. 그래.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알겠어? 네. 얘네들까지는 뭐 다 배웠던 거. 그래서 상로그에서 앞에 유효숫자 표현법이라는 저것 좀 잠깐 좀 설명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아까 말했지만 쟤네들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활용 문제에서. 알았지? 학교 시험만을 위한 거기는 해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용은 아닙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지수함수 로그 함수로 갈 건데, 지수함수 로그 함수부터는 조금 뭐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알았지? 조금 지금 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 날 겁니다. 알았죠? 오늘은 그냥 아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본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네? 유형 하나인가? 그 단원 하나. 숙제 하나 풀어 오시면 돼요. 처음부터 해서 지수함수 그래프 전까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부터는 내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프린트 좀 나눠줄 거야, 숙제를.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왜 바로 웃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일단 수고했어요. 잘 가요.